거기에다가 명찰을 폐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의 이름을 확인하시면 이분이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식약청은 또 보조원이 가운처럼 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보조원의 옷 색깔을 약사와 다르게 하도록 약사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현장, 그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고급 아파트라는 흔적을 찾기 힘들 만큼 참혹하게 잿더미로 변해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층 발화 지점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각종 배관과 전기 시설이 집중됐던 이곳은 기둥만 남고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불을 처음 본 미화원들이 찾으려 했던 소화기는 구석에서 타버린 채 발견됐습니다. 2차 감식은 화재 원인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발화 지점을 정확히 찾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선풍기가 있던 남자 미화원 탈의실 입구에서 누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쪽 선풍기 위치가 이 자리고 바깥쪽에 있던 선풍기 위치는 이 자리. 또 건물 외장재를 태워본 결과 외장재의 황금빛 가연성 페인트보다 알루미늄 패널에 부착된 폴리에틸렌 단열재가 불을 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이 붙는 착화 온도가 24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화 지점에서 발생된 열이 이 판넬에 접촉되면서 용융이 되고 그 폴리에틸렌이 녹으면서 착화돼서 경찰은 화재의 원인을 찾는 대로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입주민들은 4천만 원가량 보상되는 화재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두 타버린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는 피해 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알카에다가 유럽에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미국이 유럽 여행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파리와 베를린 등 테러 표적으로 떠오른 지역에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정관웅 특파원입니다. 파리 에펠탑 주변은 아직까진 평소와 다름없이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럽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특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하라는 여행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We are a little bit anxious because we fly back to Europe today and nobody knows what will really happen. 오바마 대통령도 안보 관련 부처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보기관들은 알카에다가 유럽 도시들을 겨냥해서 지난 2008년 11월 인도 붐바이에서 호텔과 열차역 등을 공격했던 것과 같은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ncerné, et bien évidemment, tout particulièrement avec notre allié, qui est notre allié américain. Nous analysons ce qu'ils disent, nous prenons en compte leurs remarques et nous sommes naturellement vigilants. 이번 테러 음모는 아프가니스탄 미군 기지에 구금된 파키스탄계 남성을 신문하는 도중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의 에펠탑과 노틀담 성당, 그리고 이곳 베를린의 중앙역과 아들론 호텔 등도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표적이라고 일부 언론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도 프랑스와 독일 여행객에 대한 테러 주의령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고 일본도 유럽에 사는 자국민과 여행객에게 테러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테러 공포가 높아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관광 수입 위주로 경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정관웅입니다.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칸 나오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제시대 때 가져간 도서들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벨기에에서 문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과한 칸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약속한 도서 반환 문제 등을 과감하고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국에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동북아 유신 국제사회에서 우리 양국이 협력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고 또 그 협력이 필요성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칸 총리는 빠른 시일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한에서 권력 세습 등 여러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라고 말했고
칸 총리도 이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밤에는 아셈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시아 유럽의 효율적 협력 관계 구축과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정상회의 2차 세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현안과 환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 이제 38일 남았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테러 훈련이 한창인데요. 경찰이 첨단 장비를 이용한 경비 모습을 직접 선보였습니다. 조현영 기자입니다. 온무게만 40kg이 넘는 캐나다산 폭발물 처리복을 입은 경찰이 폭발물이 신고된 트럭으로 다가갑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폭발물을 꺼내자 미국에서 공수한 최첨단 폭발물 제거 로봇이 등장합니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이 로봇은 경찰의 원격 조종으로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반세계화 과격 시위에 대비한 다목적 방패차도 등장했습니다. 물대포차에 가로 5m, 세로 2.2m의 방패를 덧붙여 시위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최루액과 색소를 발사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떠한 테러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희들 경찰 특공대는 완벽하게 채취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대비 경찰 경호경비단 발대식에는 외신 기자단뿐 아니라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테러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G20 정상회의 때 과격한 시위와 함께 테러 위협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회의 기간 동안 경찰 특공대부터 전위경 등 40만 명을 동원해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원로 배우 신영균 씨가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영화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부 재산은 신 씨의 평소 뜻대로 영화계 후진 양성에 쓰일 예정입니다. 김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영화대상 공로상을 받는 자리에서 신영균 씨는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힘쓰는 후배들에 대한 격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를 세계 수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후배 영화인들 정말 고마워요. 이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후진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신영균 씨가 자신의 뜻을 구체화하기 위해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구 초동의 명보극장과 국내 최대 영화박물관인 제주 신영영화박물관을 기증하기로 한 겁니다. 500억 원 규모는 영화배우가 쾌척한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영균 씨는 지난 1960년 조긍아 감독의 과부로 영화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히트작인 신상옥 감독의 연산군과 이만희 감독의 물레방아를 비롯해 300여 편에 달하는 영화에 출연해 스타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15대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한국 예술 발전에 힘썼고 사업가로도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신 씨는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기부를 결심한 이유와 기부한 재산 운영 방안 등을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화산섬 제주도가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생물권 보전지역과 세계 자연유산 그리고 지질공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180만 년 전 화산 폭발의 신비를 간직한 제주도. 돌과 해안 절벽마다 새겨진 독특한 시간의 기록들이 오늘 새벽 그리스에서 열린 유럽 지질공원 총회에서 세계의 지질 교과서로 인정받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세계지질공원위원회 최종 심사 결과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돼 유네스코의 인증서를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된 곳은 21개 나라 66곳뿐입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과 세계 자연유산 등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을 차지한 곳도 세계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등 인증을 받은 대표 명소 9곳은 전 세계인에게 체계적인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질적으로 경관적으로 훌륭한 지역을 단지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지질 관광지로 활용도 해보자.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바로 지질공원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19년까지 기생화산인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 특유의 화산 지형을 보여주는 14곳을 추가로 인증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고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금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사이트를 만든 사람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훔친다는 뜻의 ARP 스푸퍼. 다른 사이트 수십 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방문하기만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일주일 만에 15만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온라인 게임의 특정한 계정과 패스워드를 공격자가 갈취해 감으로써 그런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 회원이 5억 명이나 된다는 페이스북을 통해 퍼지는 바이러스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친구 사귀기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의심 없이 쪽지를 열어본다는 점을 악용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우 같은 인사말이 담긴 쪽지를 무심코 열어보면 백신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하지만 가짜 백신입니다. 가짜 백신을 퍼뜨리는 바이러스는 신용카드로 백신 이용요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해서 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잇따른 출현으로 피해가 확산되자 당국이 백신을 긴급 배포하며 차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금기종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의 추신수 선수가 2년 연속 20홈런 20도루에다가 3할 타율까지 달성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아시아 선수 최다승에 이은 또 하나의 대기록입니다. 전운채 기자입니다. 추신수는 어제 깨끗한 우전 안타로 타율 3할 고지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즌 마지막 경기. 추신수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채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기록 보호를 위한 매니 액타 감독의 배려 속에 추신수는 2년 연속 20홈런 20도루에 3할 타율까지 달성했습니다. 클리블랜드 구단 사상 최초의 대기록. 추신수는 지난 토요일 아시아 선수 최다승 기록을 세운 박찬호에 이어 야구의 본고장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타격 전 부문에서 팀 내 독보적인 1위를 달린 추신수는 손가락 부상으로 작년보다 12경기를 덜 뛰고도 생애 최고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삼진을 크게 줄이고 출루율을 처음으로 4할 때까지 끌어올린 데다 리그 최하위권인 클리블랜드의 팀 전력을 감안하면 추신수의 가치는 더욱 돋보입니다. 여기에 메이저리그 외야수 전체 1위인 어시스트까지 모든 기량평가 항목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추신수는 올겨울 연봉 조정 자격 획득과 함께 본격적으로 주가가 폭등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은치입니다. 오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교부 특채 파동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증인석에 앉은 외교부 전직 고위 인사들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며 날선